원서 접수는 잘 하셨죠? 예. 이제 시험 다가왔습니다. 접수했으니까. 자, 18번 문제 가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자,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부동산 시장은 권리의 교환, 가격 결정, 경쟁적 이용에 따르는 공간 배분이라든지 또 의도된 상업 활동을 하는 그러한 장소를 말하는데 우리가 보이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보이스라는 학자의 부동산 시장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 개념입니다. 2번, 주택시장이 침체하여 주택 거래가 부진하면은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줘야 돼. 수요자 금융을 확대하여 구매력을 높여줌으로써 주택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다. 2번은 주택금융의 기능입니다. 2번은 주택금융의 기능이 나와 있고 3번,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통상적으로 주택 저당 대출 금리, 고정금리는 뭐보다 크다? 우리는 변동금리 주택 저당 대출 금리보다 높다. 이 3번 지문은 시험에 자주 출제합니다. 그러면 이 차입자가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습니다. 네 번째, 주택 저당 대출 기준 두 가지가 있죠. LTV 담보 인정 비율과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을 변경하면요, 뭐가 달라지면 대출금이 달라져요. 대출금이 달라지면은 주택 수요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거. 자, 5번 정답인데, 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주택자금 공급시장이 아니라 주택자금 대출시장입니다. 주택자금 대출시장을 의미하고, 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은 주택자금 대출이 아니라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용 보강이 일어나는 신용 보증 시장, 또 기타 간접 투자 시장, 간접 투자, 펀드 이런 게 거래가 되는 간접 투자 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향후 시장에서의 이자율, 자, 이자율은 점차 인상될 것으로 예상. 자, 밑줄은 이자율은 점차 인상될 것으로 예상. 자, 요걸 보면 여러분이 뭘로 대출을 받아야 돼요? 변동금리로 받으면요, 차입자가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불리해요. 그래서 이때는 고정금리로 받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주택 구입 자금 수요자는 안정적인 직장에서의 급여 생활자로서 장래를 감안하여, 또 밑줄은 매월 융자 상환액이 고정, 밑줄. 이게 포인트죠. 융자 상환액이 고정된다는 것은 매월 어떻게 돼? 원리금 상환액을 동일하게 갚는다. 뭐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 공인중개사의 당신은 고객에게 어떤 대출을 권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고정금리 대출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시장에서의 이자율이 인상되는 추세를 보인다면은 변동금리 대출은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유리한 것이 아니라 불리하다. 1번 정답이고, 대출 이자율은 개인별 신용 위험도를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로는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입니다.
자, 고정금리 대출에서 조기 상환 위험은 어떻게 돼?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그에 따르는 조기 상환 위험은 대출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시중은행에서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CD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죠.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약 91%가 변동금리 대출인데, 여러분 어제 뉴스 보니까 은행 상반기 있죠? 상반기 6개월 동안 상반기 이자만 얼마인 줄 아세요? 20조라고 합니다. 20조.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가상금리 너무 높여서 뭐 이자를 받는다, 낮춰라 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자 수입이 장난이 아니에요. 변동금. 여러분 기준금리가 1.8%거든요 지금. 그런데 왜 대출금리를 5% 받느냐 이거지. 1.8%인데 기준금리. 그러니까 가상금리가 몇 프로예요? 여러분 신용도 3.23%를 받는다. 옛날 과거에는 2% 정도 됐는데 너무 높인다. 그래서 지금 조사 들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 본인이 기준금리가 1.8%니까 대출 받으신 분이 있다. 주택담보대출. 너무 비싸다 가상금리. 은행 가서 따져주면 좀 낮춰줘요. 예? 정식으로 항의하면 낮춰줘요. 예? 그래서 혹시 비싸면 가서 따져보세요. 아니, 따져야 뭐 낮춰주지. 뭐 가만히 있으면 낮춰줄까요? 예?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하면 돼요. 금융감독원에 예? 어떻게 돼요? 소비자보험원에 신청하겠습니다. 금리가 너무 비싸다고 하면은 봐주. 자, 22번 문제로 갑니다. 옳은 것은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저당 원금은 대출금입니다. 여러분 저당 원금은 대출금이고요. 이 대출금을 상환 기간은 만기죠. 만기로 나누어 일정하게 상환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금 상환액은 일정합니다. 그리고 이자는 매 기간 말 저당 원금이 아니라 저당 잔금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당 원금은 대출금이고요. 저당 잔금, 미상환된 원금이 저당 잔금입니다. 저당 잔금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1번 틀렸습니다. 저당 원금이 아니라 저당 잔금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자, 대상 부동산의 가능 총소득의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 가능 총소득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의 일정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추가 이자로 대출기관이 취득하는 우리가 저당 대부를 말하는데,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분할 지분이라고 해요. 분할 지분. 증분이 아니라 지분으로 참여했다. 지분 저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할 지분 저당이 있고 분할 증분 저당. 여러분 지분에 있어서 분할 증분이라는 용어가 있고 분할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분할 지분 저당에 대한 설명. 2번 거기 해설해 보세요. 이 대출 기간 동안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됐을 때 일정 기간 후에 대출자인 금융기관도 그 담보 가치 부동산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가져갈 수 있는 저당 대출이 분할 증분 저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할 지분 저당, 증분 저당이 되고 2번 설명은 지분 저당에 대한 설명. 이거 잘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 3번 연금 저당은 역저당이라고 하죠. 우리 주택연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입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오랜 기간 동안